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포 탐욕 지수가 32.4를 가리키고 있고요. RSI는 35.4를 가리키고 있고 스토캐스틱은 20.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 추이는 41.45, 즉 도미넌스를 가리키고 있고요. 김프는 2.65에서 2.7 사이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롱과 숏 비중은 51대 48.5로 약간의 롱이 현재 시간대에서는 롱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3월 CPI 예상치가 8.4% 소폭 상회하며 전년 대비 상승폭이 확대돼서 7.9%에서 8.5%로 엄청나게 풍 뛰어 올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금리 인상에 따른 신호를 더 자극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 낮추는 것이 연준의 주요 책무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자, 3월에 CPI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저소득 가계에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지적도 하기도 있습니다. 다만 3월의 코어 CPI가 상승폭 둔화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기도 했고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2%대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도 언급을 또 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ZEW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하락하며 독일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일조했지만 향후 6개월 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100.3으로 기록이 나왔는데 3월 코어 CPI가 상승폭이 둔화됨에 따라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소폭 낮아졌지만 유가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강보합세로 마감이 지어졌다라는 게 좀 있었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76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3월 미국의 CPI 예상 범위 내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미국 증시 하락 및 유가 급등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영향성으로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00.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의 봉쇄 정책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원유 수요 증감으로 인해서 다시 100달러 정도로 회복을 해 주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 대간 실장으로 윤창현 가상자산특위위원장 동문을 영입을 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성을 끼칠지 우리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NFT 게임 개발사 픽셀 플레이가 8억 원 정도를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추가 성과가 얼마나 잘 나올지도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위기의 넥슨 상속자 김정주 창업자 부인이 넥슨 매각하겠다라고 이제 오피셜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쪼개 팔 거냐 한꺼번에 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창업자 부인께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 컨설팅을 해서 쪼개 팔지 이걸 합쳐서 팔지 뭐가 이득인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주변 컨설팅을 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비트 스탬프 거래소가 있고요. 코빗에 따른 거래소가 있고, 또 주변에 지분 투자가 조금 들어갔던 그런 코인 관련된 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도지코인이 테슬라 결제되나? 라고 해서 소속 디자이너의 발언에 축축이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웹사이트에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추가했다며 해당 파일에 코드 구성에 도지라는 단어가 32번 언급이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도지에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라인 링크가 제페토 기축 통화에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더리움 최다 보유 업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최다 보유 기업이 상위 10곳에 4월 13일 기준으로 총 21만 2,694개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는데요. 이더리움 보유 내역은 정보 제공 웹사이트 크립토 트레저 리스를 내용으로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쪽은 갤럭시 디지털로 이제 현재 2억 9,800만 달러 정도고, 한국 돈으로 대략 3천 중반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등과 3등을 좀 봐야 되겠죠. 토론토에 있는 투자회사 이더 캐피탈과 그리고 코인베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43,512개와 31,787개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민회니 암호화폐 관련 재보험 상품 제공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이제 USDC 서클이 블랙록 피델리티로부터 5천억 투자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쪽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에 상당한 관심도가 매우 뜨겁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레미 서클 최고 경영자가 이번 펀딩 라운드를 통해 서클이 더 성장할 것이다. 블랙록을 전략적 투자자로 추가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투자로 인해 월가 대규모 기업들이 가상자산 관련 기술이 더 많이 채택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또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라가 비트코인 지박 2,509개 추가 입금이 돼서 이 평가액은 일단 손실로 전환이 됐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평가 가격이 좀 높게 과거에도 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성 피해갈 수 없거니와 IDEG 이더리움 펀드를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라임과 협력을 해서 최소 투자 금액이 10만 달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스리랑카 루피는 2014년도 이후 USD 대비 60% 하락을 보여주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뭐 여기뿐만이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만큼 상당량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코인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코인으로 밥 벌어 먹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죠. 뭐 트레이더뿐만 아니고 P2E로 인해서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우리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번 아무리 뭐 코로나가 지나갔다라고 해도 그 지나간 후유증은 꽤 오래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흥국들은 아무래도 결제 수단 매개체를 더욱더 여러 가지 패턴으로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꼭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또 재미있는 시장이 그려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로빈후드 거래소는 추가로 솔라나, 폴리곤, 컴파운드를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로빈후드 쪽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모든 거래소가 이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해서든 거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뱅크 디파이 거래 툴 블록스 루트에 시리즈 B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손절하고 있다라는 SOPR이라는 해당 지표가 있는데요. 이 SOPR은 1보다 작은 것을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손해를 보며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SOPR의 하락 추세는 보이는 것과 과거보다 더 많은 손실이 실현된
비트코인들이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30일 평균 SOPR이 1 이하로 내려간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표에 따른 해석이 나와준 게 있었고, 아까 테라 재단의 CEO 도건 2,508개 비트코인 매수가 됐지만 이게 생각보다 손해율이 조금 있다. 그 다음으로 이쯤에서 보는 비트코인 채택 국가를 보게 되면 엘살바도르, 스위스, 루가노.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예전 때부터 2017년도 이후부터 물론 그 전 때부터도 매우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기도 했지만 스위스는 스위스가 금융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두라스, 포르투갈, 멕시코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미 쪽은 별 볼 일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야밤에 설문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22년도 알트 상승장이 어떤 카테고리가 최고일까요? 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총 800명이 투표를 했던 결과가 있었고, 여기 중에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여전히 NFT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디파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웹 3.0과 월렛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딴 거 없어, 앞으로는 하락만 있을 것 같다 라는 이런 뭐 그냥 재미삼아 설문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수로 코인 초과 지급한 비썸 환수 협정 안 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회수율 일제, 회수 수량,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에 협조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부득이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이런 거죠. 빗썸이 잘못했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 보니까 일단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코인이든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입금이 들어가면 이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소송 아니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두나무가 보라코인 운영사 메타보라 3대 주주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메타보라에 따르면 주요 주주가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메타보라 대표, 그 다음으로 두나무 파트너스라고 해서 각각 60%, 5%, 4.5%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30%에 달하는 경우 98%가 인플레이션이나 초인플레이션을 통해 국가 부도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2020년도 미국의 GDP가 130%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지만 미국은 지금 미국만 바라봤을 때는 고물가 고성장이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뿌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가 아주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이걸로 인해서 뭐 부도가 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죠. 예. 그리고 오히려 물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작년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계속 시간 끌기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어,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최저 임금 추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소득 세율 구간표도 덩달아 올라갔는데 세율 구간에 있는 퍼센티지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세수 확보 부분은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말할 필요성이 없죠. 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비트코인 방향성을 보았을 경우에는 4월 중순까지로는 아무래도 계속 힘은 일단은 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4월 마지막 주 때 방향성이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연준의 행동이 정말 50bp 쪽으로 갈 수 있는 카드를 일단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과연 25냐, 50이냐, 50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많이 쉬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준 발표 이후에 살 거냐, 이전에 살 거냐, 이런 쪽인데, 이제 여기에서 간단한 논리는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시점 대비보다 더 많이 빠지냐, 그 갭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냐, 이게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은 금리 부분에 FOMC 일정 금리 발표가 나오기 전에 사는 게 전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FOMC 일정 이후 부분부터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전략이지 않겠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돈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한 선택을 잘 하셔서 어, 적절한 시점에 매수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저도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글을 최대한 빨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